한 가지 습관이 가장 성실한 사람을 가장 가난하게 만듭니다. 바로 은행 적금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었는데 왜 30년 뒤 그 통장으론 단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워질까요? 2026년 현재 시중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1,000만 원에 맡겨도 숫자는 불어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치킨 수는 해마다 줄어듭니다.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사라지는 통장의 실질 가치. 그런데 같은 시간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은 소비를 소유로 바꾸는 단 하나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을 역전시키는 그 메커니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정기예금 금리는 연 15%를 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은행에 넣어두면 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시절이죠. 1,000만 원을 맡기면 해마다 150만 원이 붙었고 물가 상승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저축은 진짜로 돈을 불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2026년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 초반을 맴돕니다. 같은 1,000만 원을 맡겨도 1년 뒤 이자는 30만 원 남짓.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면 실수령액은 25만 원 정도로 쪼그라듭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년간 연평균 3%를 웃돌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예금 금리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세금을 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올해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매년엔 1,030만 원을 요구하는데 통장 잔고는 1,025만 원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저축할수록 구매력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인플레이션 세금이라 부릅니다.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는 순간 현금 보유자의 지갑에서 가치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찾아오지 않으니 아무도 분노하지 않죠. 하지만 30년을 모아도 노후가 불안한 이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 매년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같은 돈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만든 사람들은 무엇이 갈랐을까요? 그들은 소비의 끝에 서 있는 기업을 직접 소유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폰 알람을 끕니다. 출근길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삽니다. 점심값은 비자카드로 긁고 퇴근 후엔 넷플릭스를 틀어놓습니다. 주말이면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 선물은 아마존에서 주문하죠.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끝날 때마다 당신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스타벅스 한 잔 5,000원. 연간 커피값만 계산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 돈은 시애틀 본사 장부의 매출로 찍히고 분기가 끝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갑니다. 아이폰 할부금, 넷플릭스 구독료, 카드 수수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의 끝자락에는 언제나 주주라는 이름의 최종 수취인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평생 소비자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소비를 받아내는 쪽에 설 것인가?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내가 쓴 돈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에 지분을 꽂는 행위입니다. 스타벅스 주식을 한 주 들고 있으면 내 커피값 일부가 배당금으로 돌아옵니다. 애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다음 아이폰 구매자들의 지갑이 내 계좌를 채워줍니다. 소비자일 때는 돈이 빠져나가기만 했지만 소유자가 되는 순간 흐름의 방향이 뒤집힙니다. 문제는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하느냐는 겁니다. 개별 종목을 분석하려면 재무제표를 읽어야 하고 산업 트렌드를 쫓아야 하며 경영진 리스크까지 따져야 합니다. 전업 투자자도 쉽지 않은 일을 월급쟁이가 퇴근 후에 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장치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비자, 스타벅스. 미국 시장을 지배하는 500개 기업을 한 묶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S&P 500.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 단순한 주가지수라고 생각하면 절반만 맞는 답입니다. S&P 500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500개를 추려 묶은 바구니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기업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바구니를 통째로 사면 당신은 500개 기업의 공동 사장이 됩니다. 핵심은 이 바구니가 스스로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됩니다. 2000년대 초반 S&P 500을 호령하던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제 목록이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2020년대에 엔비디아가 채웠죠. 지수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매 분기 성적표를 들여다보고 나고자는 내보내며 신흥 강자를 수혈합니다. 투자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바구니 안의 라인업은 늘 최강으로 유지됩니다. 개별 종목 투자의 가장 큰 공포가 뭘까요? 내가 고른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한때 잘 나가던 코닥, 노키아, 야후,
전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증발시켰습니다. 하지만 S&P 500 안에서는 한 기업이 쓰러져도 나머지 499개가 버팀목이 됩니다. 쓰러진 자리엔 곧 새 강자가 들어오고요. 이걸 직장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500명의 천재를 고용한 셈인데 실적이 떨어지는 직원은 인사팀이 알아서 내보내고 더 뛰어난 인재를 뽑아줍니다. 사장인 당신은 결제 한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역대 최고점이라는 사실. 지금 사면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닐까요? 지금이 역대 최고점인데 사도 되나요? 주식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합리적인 걱정처럼 들립니다. 꼭대기에서 사면 물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공포는 치명적인 착각 위에 서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찰스 슈왑이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2명의 가상 투자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로지. 이 사람은 운이 없습니다. 1987년, 2000년, 2007년, 2020년 매번 시장 최고점에서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투만 잡은 거죠. 두 번째는 레리. 폭락이 무서워서 평생 현금만 들고 있었습니다. 예금 이자만 꼬박꼬박 받았죠. 20년 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상투만 잡은 로지의 자산이 현금만 준 레리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샀는데도 말입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S&P 500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1950년 이후 이 지수는 수십 차례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매번 이번엔 다르다는 공포가 시장을 휩쓸었지만 몇 년 뒤 그 고점은 언제나 새로운 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직전 최고점에서 샀어도 2025년 지금 수익률은 플러스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수를 구성하는 500개 기업이 매년 이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익이 성장하면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 경신은 버블의 신호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리스크는 비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시장 밖에서 공포에 떨며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도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 뜯기는 구조. 같은 수익을 내도 누군가는 고스란히 챙기고 누군가는 절반을 토해냅니다. 차이는 계좌 선택 하나에서 갈립니다. 한국에서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이상은 22%를 떼갑니다.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65만 원가량이 세금으로 빠지는 셈이죠. 10년, 20년 복리로 굴린 수익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합법적 우회로가 있습니다.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2026년 현재 개정된 ISA는 납입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었고 비과세 혜택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 계좌 안에서 굴린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한도를 넘어도 9.9%의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일반 계좌의 22%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세율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금점저축과 IRP를 쌓아 올리면 3층 절세타워가 완성됩니다. 연금점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는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낸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 일부를 되찾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S&P 500을 사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사면 수익의 22%가 날아갑니다. ISA에서 사면 거의 0%에 가깝고 연금저축에서 사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투자 실력이 아니라 계좌 구조가 수익률을 가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 돈을 어떻게 꺼내 써야 할까요? 잘못 인출하면 쌓아둔 자산이 10년 만에 바닥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30년치 노후 자금을 모았는데 매년 얼마씩 꺼내 써야 바닥이 안 날까요? 감으로 쓰다간 70대의 통장 잔고가 영원을 찍습니다. 1990년대 미국 트리니티 대학 연구팀이 이 질문에 답을 내놨습니다. 과거 주식 채권 수익률 데이터를 수십 년치 돌려본 결과 매년 자산의 4%씩만 인출하면 30년이 지나도 원금이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4% 룰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자사도 불어나고 하락장이 와도 인출 비율이 낮으니 버틸 여력이 생깁니다. 이 공식을 뒤집으면 졸업 금액이 나옵니다. 내 연간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됩니다. 월 300만 원, 연간 3,6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곱하기 25, 9억 원입니다. 이 돈이 모이면 사표를 던져도 됩니다. 매년 4%씩 꺼냈으면서 원금은 시장에서 계속 굴러갑니다. 9억이라는 숫자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S&P 500에 넣고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25년 뒤 계좌 잔고는 10억 원을 넘깁니다. 원금 3억 원에 복리 수익 7억 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30대 직장인이 지금 시작하면
50대 후반에 졸업장을 손에 줍니다.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있으면 자유로워지느냐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목표 금액이 보이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자유를 위한 티켓값, 생각보다 비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맞추면 끝일까요? 은퇴 직후 폭락장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첫 해에 시장이 40% 폭락합니다. 9억 원이던 계좌가 5억 4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생활비로 4%를 꺼내야 하는데 바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회복되기 전에 자산은 급속히 녹아내립니다. 이른바 수익률 순서 위험입니다. 숫자상 완벽했던 계획이 타이밍 하나로 무너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현금 쿠션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겁니다. 1년에서 2년치 생활비를 예금이나 MMF 같은 안전자산에 빼놓습니다. 폭락장이 오면 주식을 팔지 않고 이 쿠션에서 생활비를 꺼냈습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티면 시간을 버는 거죠. 여기에 자산 배분을 얹으면 방패가 더 단단해집니다. 포트폴리오를 주식 80%, 채권 20%로 나눠 놓으면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이 버팀목이 됩니다. 핵심은 1년에 한 번씩 비율을 원래대로 맞추는 리밸런싱입니다. 주식이 떨어져서 비중이 70%가 됐다면 채권을 팔아 주식을 삽니다. 의도치 않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락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합니다.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지분을 담을 수 있는 기회죠. 은퇴 전이라면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은퇴 후라면 현금 쿠션이 패닉을 막아줍니다. 멘탈이 흔들릴 때 기계적 시스템이 대신 판단해줍니다. 감정을 배제한 규칙이 결국 자산을 지킵니다. 이 구조를 갖추면 시장의 출렁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의 목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사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억지로 몸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삶, 상사 눈치 보며 연차 쓰지 않아도 되는 삶, 손주와 놀아주다가 할아버지 회사 가야 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진짜 은퇴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을 더 벌면 자유로워질 거라고요. 하지만 버는 족족 쓰면 소득이 올라도 쳇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반대로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소비의 수취인 쪽으로 옮겨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쳇바퀴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느 순간 멈춰도 되는 지점이 옵니다. S&P 500은 그 여정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500개 기업이 알아서 진화하고 절세 계좌가 수익을 지켜주며 4% 룰이 인출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현금 쿠션과 리밸런싱이 폭락장의 공포를 막아줍니다. 시스템을 갖추면 당신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이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해야 합니다. 10년 뒤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누른 매수 버튼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ISA 계좌를 열고 오늘 치킨 한 마리 값을 미래의 나무로 심어보세요. 그 나무가 모여 숲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